피부염은 여러분 이거는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그럼 이때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이 피부염은 원인이 뭐냐면요, 유전적인 게 커요.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건 여러분,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이런 거 전부 다 누군가가 가족 중에 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유전의 영향도 있고요. and 어떤 영향도 있다? 환경의 영향도 있어요. 환경의 영향도. 그래서 이때 환경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진먼지나 진드기나 뭐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수도 있고, 바깥으로 친다면 뭐 먼지나 또는 또 꽃가루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환경적인 거는 실내나 실외에 알레르기가 되는 자극이 있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결론은 아토피는 유전 and 환경에 영향이 있다. 그럼 이때 아토피는 가려운 게 가장 걱정 아닌가?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 그럼 가려울 때는 시원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애들한테는 어떤 비누를 쓰자 그랬습니까? 중성의 수분성 비누를 쓰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습제 써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가습기, 건조하니까 가습기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조심하실 거, 가렵고 건조한 아이들한테 파우더 이런 거 발라주는 거 악화되고 안 좋아요. 그리고 중성 비누를 금방 쓰라 그랬죠. 그리고 옷은 나이론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니트 이런 거 막 미칠 것 같아. 어떤 게 좋아? 면 소재. 그리고 옷은 딱 붙는 거 더 가렵겠죠. 헐렁하게. 그리고 악화되는 요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악화되는 요인을 없애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거는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알레르기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알레르기 시기를 하자. 그럼 알레르기를 적게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좀 피해야 되거든. 음식은 어떤 거 있었다? 좀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초콜릿 안 돼, 달걀 안 돼, 특히 달걀에 흰자 안 좋다 그랬죠. 오렌지 주스 안 돼, 땅콩, 우유, 생선 이런 거 안 좋다라는 거 기억하실 것.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적어볼까? 여기 알레르기 일으키는 거에서 모유 이거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모유는 X. 모유는 어때요? 좋은 거야.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려워서 막 긁다가 여차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손톱에 균이 들어가서 막 또 더 오히려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2차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장갑이나 팔꿈치 보호대를 한다. 장갑 보호대 또는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 아토피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가려우니까 여러분 목욕은 어떤 물이 좋을까? 미온수가 좋겠죠? 미온수가 좋겠죠. 또 가려울 때는 어떤 목욕이 좋아요? 중조 또는 전분 목욕 이런 거 좋겠죠. 그리고 가려울 때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도 가려움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죠. 이런 약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도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가려울 때 바르는 로션이 칼라민 로션이라는 것도 있었거든. 이런 게 전부 다 소양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때 소양증, 가렵다는 건 여러분 주관적인 증상이야? 객관적인 거야? 가려워 미치겠네, 가려워 미치겠네? 어느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려운지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봤어? 모르지. 나만 답답하게 더 느끼겠지. 주관적 증상에 속합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뇌수종이라는 게 있어요. 뇌수종은 말 그대로 뇌 안에 물이 찬 거를 말하겠죠. 그럼 이때 뇌에 물이 찼으니까 뇌압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뇌압이 올라갈 거야. 그게 바로 뇌수종이야. 그럼 이때 뇌압이 올라가는 거가 나타난다면 증상이 있었잖아요. 뇌압 상승의 증상. 그럼 이때 뇌압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여러분 우리 계속 하지만 했잖아요. 애기들한테 지금 아동간호하니까 영아들에게서 만약에 뇌압이 올라간다 하면은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먼저 머리둘레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어. 머리둘레가 막 커져 압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두피 정맥이 두피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핏대 올리면 혈관이 두두둑 도드라지지. 두피 정맥도 압이 올라가니까
확장된다 그랬어요. 확장돼. 그리고 또 두개골 봉합선 있죠. 두개골 봉합선이, 애기들은 머리가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 봉합선이 머리가 앞이 팍 올라가니까 옷이 트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그랬어요. 트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천문이라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불룩하게 올라온다 그랬어. 그게 뇌압 상승의 증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증상이야. 그럼 이때 뇌압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뇌수종 아이들은 뇌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 잘 관찰해야 돼. 그리고 이때 뇌압이 올라가면요, 안 되니까 외부 자극을 어떻게 한다? 자, 뇌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외부 자극을 감소해서 한마디로 A, B, R을 시키겠습니다. A, B, R을 시키겠습니다. 절대 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머리를 옆으로 저프로 이렇게 돌린다 이런 말하면 X야. 되셨죠? 절대 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 안정이긴 하지만 이때 머리 쪽에 피를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머리를 약간, 머리나 어깨 쪽 있죠? 이런 데를 약간 어떻게 한다? 올려야 돼. 그래서 4번에 침상을 30도 정도 상승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30도 정도라는 말은 여러분 최대 30도니까 15도에서 30도 정도는 괜찮아요. 되셨죠? 30도에서 30도만 딱 외우지 말고 15도에서 30도 이렇게 있으면 그거 해도 돼. 아셨죠? 그래서 15도에서 30도 정도 상승시킨다. 올려준다는 거. 그 다음에 머리 압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멘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의식 수준을 어떻게 한다? 늘 관찰해야 돼. 의식 상태를 체크해야 돼. 그럼 의식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지 않나?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서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동공반사, 두 가지를 보고 의식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머리둘레가 커진다 했으니까 매일 머리둘레 측정할 거고, 그리고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온다면서, 그러니까 천문이 팽창되는 거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뇌압이 올라가는데 수액을 많이 주면 심장에 혈압이 더 올라서 뇌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수액의 양은 조금 줄이는 겁니다. 75에서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액의 양은 조금 줄인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뇌수종 간호 알아두실 것 여러분 봐주세요. 특히 뇌압이 올라갔을 때 증상 이런 것도 눈도장 잘 찍으시고요. 자, 다음은 소아중이염입니다. 여러분, 소아중이염. 자, 소아중이염은 주로 이 중이염은 우리가 어르신이 중이염이 생겼다 그건 별로 없어요. 애들한테 많아요. 그럼 이 중이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6개월에서 2살 24개월 사이입니다.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인데 이때 왜 소아들한테 중이염이 많이 생기냐 하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소아에게 중이염이 잘 발생하는 이유, 이거는요. 자, 우리 코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쭉 얼굴에서 이어지는 안쪽으로 이어지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의 이름을 이관이라고 한댔어요. 중이관 할 때 이관. 그 관은 다른 이름으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어때요? 짧아. 어른보다 짧으니까 균이 들어가기가 쉽겠지. 그 다음에 고다요. 고속도로처럼 뻗었다고. 꾸불꾸불한 것보다 균이 들어가기가 쉽겠지. 그 다음에 넓어요. 그러니까 균이 성인들보다는 좁은데 애기들은 넓으니까 들어가기가 쉬워요. 자, 결론. 소아들에게서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스타키오관이 어떻다고요? 짧고 곱고 넓기 때문이다. 결론. 그렇게만이라도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 중이염은요, 간접 흡연을 있는 아이들한테서 피해가 커요. 그 다음에 또 인공영양아들에게서 많아요. 왜냐면 인공영양아들은 젖병을 이렇게 세워두면서 먹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인공 영양화, 간접 흡연 이런 아이들한테 좀 주로 잘 생겨요. 그러면 이 중이염을 예방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인공 영양화들한테 눕혀서 세워서 젖병 세워서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잘 들어가니까 예방법은 상체를 높이고 수유를 한다는 거. 이 중위관으로 우유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상체를 높이고 수유를 한다는 거. 그 말이고요. 그러면 이때 중이염이 있는 아이들은 간호를 어떻게 합니까? 아셔야 되겠죠. 자, 중이염이 있을 때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상체를 올리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중이염이 있는데 아이가 누웠다가 누웠을 때 자꾸 더 아프다고 갑자기 깨고 그래. 누우면 코가 더 넘어가면서 더 중위관 안에 고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승시켜야 돼. 상승시키고, 그리고 내가 왼쪽 귀가 아프면 그 귀가 눌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 아픈 쪽으로 눕히는 거죠. 아픈 쪽이 그러니까 위로 오라는 거죠. 압박받지 않게. 그런데 만약에 삼출성 중이염이다. 자,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말은 분비물이 막 나오는 중이염이야. 자, 그럴 때는 중이염이니까 머리를 올려줄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분비물이 안 나올 때는 아픈 쪽이 위로 오는 게 좋아요. 안 눌리는 게 좋은데 중이염 분비물이 나온다면 그 분비물이 나오는 게 위로 해버리면 밑으로 또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쪽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게 흘러나가기가 좋겠죠. 분비물이 빠지기가. 그래서 머리를 상승시키고 분비물이 있을 때는 아픈 쪽으로 누워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별을 하실 것.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아들한테 잘생기는 이유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간호 머리를 올려준다 그런 거 봐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유아기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아기는 언제 시기를 영아기라 그랬어요? 1살까지를 영아기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그럼 유아기는 1살 이후부터 3살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생애 발달 주기에서는 3살까지를 말하고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영유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에서는 말입니다. 그때는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자보건법상 영유아 하면은 6세 미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애 발달 중에서 유아기라고 했을 때가 3살까지인데 이 시기 때는 언어 발달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겠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 잘 되는 시기고 그래서 어휘력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야.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막 떼쓰고 막 드러눕고 막 바닥에 드러눕고 막 하죠. 그런 발작을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자기 요구가 안 들어지면 고집 피우면서 떼쓰고 드러눕는 거 분노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분노 발작은 언제의 특징이다? 유아기 특징인 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런 키워드들은 유아기의 키워드라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 영아기 뭐 학령 전기 이런 거 아니에요. 분노 발작 유아기. 그 다음에 또 이때 싫어 하고 막 고개를 탁 돌려버리고 하는 거 있죠. 거절증 이런 거 뭐다? 유아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베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애기야 우리 애기야 하면서 베개 등에다 메고 엄마한테 업혀달라고 포대기 이렇게 묶어달라고 하고 막 애기하고 하고 그러잖아. 인형도 애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뭐다? 어떤 거냐면 상징적 사고라는 게요. 어떤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상징적 사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유아기예요. 유아기. 그래서 이게 살아있다고도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 그거 말하고요. 또 이 시기 때는 고집도 있어. 이때 고집이라는 건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물건에 대한 고집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인형,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보들보들한 거 있죠. 레이스 이렇게 베개의 부드러운 끝에 부분 이죠. 레이스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고집해. 그거 없으면 잠 못 자. 그런 게 고집. 그리고 야뇨증. 밤에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싸는 거. 야뇨증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어떠냐면요. 피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아이들한테 위치를 정해주고요. 너네들 입장에서 보는 산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인형을 하나 앉혀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앉은 자리랑 인형이 앉은 자리가 다른데 저 인형이 저기 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를 본다면 인형이 봤을 때 어떤 산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려보라고 했더니 인형이 보는 위치에서는 산의 모습이 자기가 있는 위치의 모습과 산의 모습이 서로 다른데 아이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내가 보는 위치 산의 모습과 똑같을 거다 생각해서 내가 보는 위치에서 산의 모습을 그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실험을 세산 실험이라고 했어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세 개의 산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그린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 실험을 한 근거는 뭐에 대해서 결론을 냈냐면 어린애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또는 타인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무조건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하는 게 언제 특징이다? 유아기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친구들 옆에서는 놀고 있지만 따로 논다. 왜냐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모여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 놀아. 그게 어떤 식이다? 유아기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말했죠.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형을 가지고 아가아가 뭐 이렇게 논다고요. 그래서 물활론적 사고라는 게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라는 건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만 믿는 거야. 그럼 예를 든다면 아이가 얼음이 좋아서 엄마 얼음 줘 해서 얼음 갖고 노는데 얼음이 녹아버렸어. 그럼 애들이 하고 막 울면서 얼음이 없어졌다고 막 떼를 쓰거든. 왜냐면 그 얼음은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하겠지만 보존 개념이라고 해요. 얼음은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을 다시 얼리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걸 보존 개념인데 어린애였을 때는 유아기 때는 그걸 몰라. 얼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직관적 사고.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 그래서 이 직관적인 사고는 유아기야. 그럼 이렇게 얼음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아는 시기는 학령기에 알아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보존 개념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학령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령기 학교 다니는 아이가 얼음이 없어서 물이 되어서 응아 하고 울었다면 인지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대상 영속성 개념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영아기 때나 애기였을 때는 갓난애기였을 때는 자 아기가 보는 앞에서 뭐 물건을 갖고 놀았어. 근데 이 물건을요 살짝 이불 안에 숨겼어. 그러면 애는요 애기들은 물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안 찾아요. 그런데 유아기 이 시기 때는 이 3살까지 애기들한테는 물건을 갖고 놀게 하는데 이 물건을 엄마가 이불 안에 딱 덮었어요. 그럼 애기는 어떡한다? 없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걸어와서 또는 기어와서 어떡할까요? 이불을 들칠 거야. 그래서 찾아낼 거라고요. 그래서 대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영원히 있다. 엄마가 숨겼을 뿐이다. 그걸 아는 시기가 유아기라고요. 그런 개념을 어렵게 말해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영원히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개념, 키워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때는 갑자기 걸어다니는 애가 기어다니고 갑자기 또 오줌을 싸고 또 애가 엄마 이렇게 애기 말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건 왜 그렇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를 스트레스 때 이용하는 방어 기제 뭐가 있었습니까? 퇴행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 퇴행이 일어나는 시기가 유아기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는 시험 문제에서 입원을 하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진다고 막 떼를 썼다. 이 아이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입원으로 인한 부모와의 격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안을 분리불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가거나 차 왔을 때 선생님이 애 태워서 가려고 하면 막 애 떼쓰고 난리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쉽게 말해서 분리불안인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분노 발작.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이가 백화점에서 떼를 쓰면서 막 쓰러진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 조용한 것으로 끌고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잘 관찰하도록 한다. 근데 위험하지 않은지 그것만 보고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무시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무시라는 게 그냥 다치지 않게만 하고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러는 이유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유아기 키워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요즘에는 잘 못 씁니다. 아동간호에서 인지에 관한 부분 잘 모르니까 키워드들을 기억하실 것.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 영아들이 사망한다면 그 원인은 어떤 게 대부분이었다? 선천적 기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만약에 사망한다면 어떤 것 때문일 확률이 높다? 사고가 많아요. 왜냐면 유아기 때는 이제 걸어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일이 있다 보면 훨씬 더 사고는 많이 있겠죠. 누워 있을 때보다. 그래서 유아 사망의 원인은 사고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기입니다. 여러분 대소변 가리기. 자, 대소변 가리기는 조심하세요. 우리는 소변을 먼저 가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변을 먼저 가리게 하는 게 적합하다. 그러면 대변을 가리는 거를 언제쯤부터 가릴 거냐면요. 12개월에 시작해서 18개월 정도쯤에 가리는 걸 완성할게요. 그래서 대변 가리는 시기 하면은 12에서 1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에서 18개월 하면은요, 이 시기가 뭐하고도 접목이 매칭이 되냐면은 떠오르냐면 대천문 있죠. 애기들 대천문. 대천문이 막힌다는 말을 폐쇄라고 했어. 대천문이 폐쇄되는 시기도 12에서 18개월입니다. 대변 가리는 시기도 12에서 18개월. 됐죠? 봐주시고. 그래서 대변을 먼저 가리게 해. 그리고 대변 가리고 대변 가리는 숙제가 끝날 때쯤 되면 소변 가리기 해. 대소변 훈련을 같이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 숙제를 한 가지씩 시키자고. 그래서 12개월쯤에 시작해서 18개월쯤에 가리니까 조금 빠른 경우는 한 16개월 정도부터 또는 한 18개월 정도부터 끝날 때쯤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그때부터 언제까지 한다? 24개월까지 하는 거예요. 소변 가리기는요. 소변 가리기는. 그런데 이때는 낮에 가리는 거고 밤에는 24개월까지 하더라도요.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야 돼. 밤에는 쌀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밤 소변까지 가리는 거는 언제쯤 가능하다? 3살에서 4살. 밤 소변 가리는 거는 3, 4세 정도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대변 소변 훈련은 시기가 12개월 지나서 시키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유아기 때 한다 이래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영아기 때 한다 이래 말하면 틀렸어. 유아기 때 하는 게 대소변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훈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이때 분노 발작이 있고 때도 쓰고 고집도 세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훈육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고로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다. 타임아웃은 한마디로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는 의자에 벽 보고 앉아 있어라 뭐 이런 거가 타임아웃인 거죠. 그럼 이때 앉아 있게 하거나 좀 서 있게 하거나 혼자 있게 할 건데 그 시간을 정해야 돼. 그냥 앉아있게 하고 서있게 해놓고 가만히 싹 기다려 이래놓고는 엄마는 설거지하고 TV 드라마 보다가 막 웃고 하다가 맞다 저 방에 애 있었지 가보면 애 뭐하고 있어? 자고 있어. 그러면 훈육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은 몇 분 안으로 정하냐면요. 너무 길어도 안 돼. 시간을 정할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살이야. 그럼 몇 분 하자? 3분. 아이가 뭐 4살이야. 4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분.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했으니까 5분 이상 넘을 일은 없어. 그때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12살 아이 보고 너 12분 있어 이래 봐봐. 아무도 안 있을 거. 20살 아이 보고 20분 있어. 있겠어요? 안 있겠죠. 그래서 유아기 때만 요거를 쓸 때 5분 이상은 넘지 않게 해야 효과가 있다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동학대는 이거 우리 노인학대하고 다 접목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막 두드려 패고 때리고 하는 건 뭐예요?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똑같잖아. 어른들도 똑같잖아. 욕하고 뭐 언어 정서적 학대 말입니다. 욕하고 또 정서적 학대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도 걸지 않고 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게 정서적 학대잖아. 거기다가 아동학대에는요 잠재우지 않고 빨가벗겨서 쫓아내면 수치스럽잖아요. 애도 그런 거 전부 다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적 학대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방임이라는 건 뭡니까? 방임은 노인 방임 어떤 거였어? 의식주 들어갈 거야.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 안 하는 거 방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인데 여름에 반팔티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방임이에요. 그래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애 먹을 게 없어서 막 그 돈벌이 시키는 앵벌이 시키고 이런 거 있죠. 방임이에요. 거기다가 결석을 그냥 학교를 안 보낸다든지 이런 거 있죠. 방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방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약 같은 것도 안 챙겨주고 뭐 그죠. 약도 안 주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방임이에요. 방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라는 말은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연락 끊고 버리고 이런 거를 유기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아동학대에는 요 5가지가 있었는데 노인학대에서는 이 5가지 말고 뭐가 있었냐면요. 노인에게 인감도장 같은 거 빼돌려 가지고 뭐 다시 만들어서 뭐 적금 틀고 통장 깨고 또는 뭐 땅 팔고 이래서 자기 걸로 뺏고 이런 거 있죠. 재산적인 부분을 뺏고 탈취하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적 학대죠. 이거는 노인한테 있는 거야. 노인들한테 있는 거.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노인들한테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에 하나가 또 방임은 스스로가 그러진 않는데 노인은 이렇게 막 학대를 당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약도 안 먹고 스스로가 자기를 놔버리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방임이라고 하죠. 이거는 노인한테만 있는 학대 종류야. 아동에게는 이